안녕하세요, 캡틴 너구리카입니다. 원래는 다시 걸으면서 이런저런 일상 잡담을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지인분이 이제 캥거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런저런 편집 테스트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귀여운 동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주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코알라나 캥거루가 있고, 오세아니아에 대한 이야기할 때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뉴질랜드에서도 호주처럼 코알라나 캥거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서도 캥거루 있나요?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사실 시드니하고 오클랜드 거리만 해도 한 210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좀 지리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하고 뉴질랜드의 동물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번 타자는 역시 뉴질랜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키위새입니다. 타조처럼 날지 못하는 새의 대표적인 존재인 키위새는 날개가 퇴화한 대신에 다리가 발달되어서 잘 달리는 편입니다. 이후에 소개될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렇듯이 키위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고요. 뉴질랜드에 오셨다고 해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키위를 보실 수 있거나 한 건 아닙니다. 야행성이기도 하고, 이전에 말씀을 몇 번 드린 것처럼 이제 과일 키위프룻은 이 키위새하고 닮았다고 해서 이름을 따오게 된 거고요. 이 포스 넘치게 생긴 새는 뉴질랜드의 고산 앵무인 케아입니다. 뉴질랜드 남섬의 아서스파스하고 트레킹으로 유명한 밀포드 사운드로 가는 호머터널 근처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녀석인데요. 지능이 높은 만큼 사고도 잘 치는 녀석이고, 보호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드리지를 않아서 겁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음식을 훔쳐서 달아나거나 사람들 여권을 들고 날랐다는 얘기도 있고, 자동차 고무 부품을 작살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좀 파괴신 같은 앵무새예요. 무서운 사실은 이 작은 앵무새가 양을 잡아먹기도 한다는 건데, 원래 이제 1960년대부터 케아가 양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목격이 되었고, 실제로 1993년에 양을 덮쳐서 갈비뼈 사이를 노려서 콩팥을 꺼내는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된 적도 있습니다. 밀포드 사운드 트레킹 가면은 케아가 숙소를 자기 집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는 거를 목격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도 지난번에 갔다가 찍어온 영상이 있습니다. 헥터 돌고래. 헥터스 돌핀은 돌고래 중에서 가장 작고 또 희귀한 돌고래로 몸 길이가 한 1.4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초의 표본을 조사한 제임스 헥터경의 이름을 따서 헥터 돌고래로 이름이 붙여졌고요. 뉴질랜드 남섬의 해안가에서 주로 목격을 할 수 있지만 가끔씩 북섬의 혹스베이 쪽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헥터 돌고래의 아종에 속하는 마우이 돌고래 같은 경우는 2010년, 11년 조사 결과에서 성체 수가 55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종류입니다. 노란 눈 펭귄은 이름 그대로 눈가에 노란색 털이 나 있는 펭귄이고요. 뉴질랜드 남동쪽인 뱅크 반도와 스튜어트 섬 주변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오리들족 사이에서는 큰 소리를 내는 새라는 뜻으로 호이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도 있고요. 노란눈 펭귄도 멸종 위기 등급으로 남아있는 개체 수가 한 5,000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아서 꼬마 펭귄이나 요정 펭귄으로 불리는 리틀 블루 펭귄, 쇠푸른 펭귄은 크기가 평균적으로 30에서 35cm 정도, 몸무게는 1.5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뉴질랜드에 있는 것만 아니고 호주에서도 서식을 하고 있고요. 리눅스의 마스코트인 펭귄 턱스는 개발자인 리눅스 토르바스가 강연을 하러 이제 오세아니아에 방문했다가 이 쇠푸른 펭귄한테 물린 다음에
이게 마음에 들어서 쇠푸른 펭귄을 모델로 해서 턱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때 모피와 고기 때문에 사냥을 당했던 뉴질랜드 물개도 현재 보호종입니다. 가재로 유명한 뉴질랜드의 카이코라 해변에서 널브러져 있는 뉴질랜드 물개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저도 카이코라를 가보려고 했는데 지진 때문에 길이 무너져서 못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물개하고 바다표범 구분법은 귓바퀴가 있고 뒷다리를 이용해서 잘 걷는 게 물개고, 뒷바퀴가 없고 몸을 끄는 것처럼 나가는 게 바다표범입니다. 투이는 턱 밑에 달린 하얀 털이 인상적인 뉴질랜드의 고유종입니다. 턱에 하얀 털뭉치는 마오리어로 포이라고 부르고요.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서 서식하고 있고, 검은빛의 털이 사제복을 입은 것 같다고 해서 파슨버드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이름의 맥주 브랜드로도 유명한 키위하고 함께 뉴질랜드의 상징적인 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어포크는 돼지고기를 더 달라는 말이 아니고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유종 올빼미입니다. 마오리어로 루루라고 불리는 이 올빼미는 타스마니아 섬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울음소리를 들으면 왜 얘 이름이 모어포크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해서 제가 영상 설명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부채를 펼쳐 놓은 것 같은 꼬리 때문에 펜테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작은 새는 마오리어로 피와카와카라고 합니다. 호주나 뉴칼레도니아의 회색 펜테일하고 같은 종으로 생각되기도 했는데, 울음소리를 비롯한 명확한 차이 때문에 현재는 이제 별도의 종으로 인정받는 편이고요. 크기는 16cm 정도인데 이제 절반 정도가 부채 같은 꼬리 길이입니다. 마오리 신화에서 피와카와카는 신의 사자로 사람들한테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북섬, 남섬 그리고 스튜어트 섬의 각각의 종이 조금씩 다른 별도의 3개의 종이긴 한데, 모두 이제 비슷하게 작은 인형처럼 생긴 이 새가 뉴질랜드 로빈, 뉴질랜드 울새입니다. 크기는 10cm에서 18cm, 몸무게는 35cm 정도로 매우 작은 새이고, 보호종이라서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변에 자주 얼씬거리는 편입니다. 밀포드 트레킹을 할 때 직접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가이드분 얘기로는 사람들이 걸으면서 땅이 패이고 그로 인해서 땅에 숨은 벌레가 찾기 쉽게 되기 때문에 모여드는 거라고 하네요. 키위하고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만 서식하는 날지 못하는 새 웨카는 얼핏 봤을 때는 키위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키위로 착각하곤 하는 새입니다. 웨카 자체는 보호종이지만 김병만 씨가 출연했던 정글의 법칙에서 이 웨카를 사냥해서 잡아먹은 적이 있는데요. 뉴질랜드 본토가 아니고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차탐 섬에서 정글의 법칙 뉴질랜드 편이 촬영이 됐었고요. 이 차탐 섬에서는 웨카가 고유종이 아니고 본토에서 유입된 동물이다 보니까 차탐 섬의 어패류나 다른 조류까지 잡아먹는 생태계 교란종이 돼서 1977년부터 차탐 섬 내에서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뉴질랜드의 특색 있는 동물 친구들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이제 호주 동물 차례입니다. 호주의 1번 타자는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인형처럼 생긴 귀염둥이 코알라죠. 생김새가 곰하고 비슷해서 호주에서는 네이티브 베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름의 유래가 호주 원주민 언어로 물을 안 마시는 녀석이라는 뜻의 골라라고 할 정도로 물을 안 마시고 유칼립투스 나무의 ip사귀만 먹고 살기 때문에 호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동물원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자는 데 소비하고 나머지 시간만 모기를 먹으면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유칼립투스 잎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코알라가 사실상 알코올 중독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로는 단순히 유칼립투스 잎의 영양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대규모 산불로 인해서 야생 코알라 한 8천여 마리가 죽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생의 코알라는 자체적으로는 향후 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코알라와 함께 뉴질랜드의 2대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이 캥거루입니다. 주머니에 새끼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라 보통 귀여운 모습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런 이미지는 캥거루과의 왈라비를 보고 생각하시는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왈라비고요, 이쪽에 헬창 형님 같이 포스 있는 모습이 캥거루입니다. 캥거루 이름에 관해서는 호주에 상륙한 백인들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을 보고 호주 원주민한테 저 동물의 이름이 뭐냐고 묻자 원주민들도 모른다는 뜻에서 대답한 캥거루를 해당 동물의 이름인 줄 알고 캥거루가 되었다는 얘기가 꽤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인데, 사실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2016년 조사로 호주의 인구가 2,400만 명이고 캥거루 숫자가 4,400만 정도라고 하니까 호주는 가히 캥거루의 나라라고 할 만합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 발견자가 오리하고 다른 동물을 적당히 합쳐놓은 박제로 사기를 치려고 했다고 생각됐을 정도로 이질적으로 생긴 오리너구리는 가장 원시적인 포유류의 형태인 단공류에 해당하는 동물입니다. 포유류인데도 불구하고 알을 낳는 신기한 동물이기도 하고요. 영어 이름인 플라티퍼스는 그리스어로 넓은 발이나 물갈퀴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오리너구리 이미지는 아무래도 포켓몬스터의 고라파덕이나 얼마 전에 이제 카톡에서 인기를 끌던 오리너구리 이모티콘 5구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알라에 뒤지지 않는 귀염둥이 원뱃은 호주 동남부와 타스마니아 섬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하고 느긋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매우 많은 동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이점이라면 정육면체에 똥을 싸는 것으로 유명한 녀석이기도 합니다. 초식동물인 원뱃은 땅에 굴을 파고 사는데, 똥이 굴 밖으로 굴러나가면 외부의 포식자들한테 들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호주 국장에도 그려져 있는 날지 못하는 새, 에뮤입니다. 에뮤 전쟁이라는 이야기로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932년에 호주 서부 지역에서 점차 확장되어가는 농경지에 침입하면서 밭을 망치던 에뮤로 인해서 농부들이 곤란을 겪고 있었고, 그해 9월에 기록적인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했던 에뮤떼들이 지속적으로 밀밭을 황폐화시키자 결국 군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어서 국방부에서는 대민 봉사 차원에서 그까이 것 새들 몇 마리라는 생각으로 기관총 2정하고 탄약 약 1만 발을 지참한 병력을 파병을 허락하게 된 게 에뮤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기관총은 사냥에는 적합하지 않은 편이었고, 에뮤는 생각보다 날렵하고 털이 두터워서 결과적으로는 1만 발의 총알을 다 쓰고도 에뮤는 몇백 마리 정도밖에 잡지 못했고, 동물단체의 지속적인 항의도 있어서 결국은 큰 가시적인 성과 없이 에뮤를 상대로 한 전쟁은 결국 인간의 패배가 되었다고 하는 재밌는 얘기입니다. 웃고 있는 것 같은 얼굴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화력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별명을 가진 귀염둥이 쿼카입니다. 많이 알려진 사진은 보통 이렇게 사람들하고 셀카를 찍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여유롭게 이렇게 잎사귀를 옴뇸뇸뇸 하고 있는 귀여운 모습일 텐데요. 쿼카는 서호주의 로트네스트 섬에 서식하고 있고, 쿼카 역시 캥거루과의 동물이기 때문에 새끼를 주머니에 넣어서 키운다고 합니다. 쿼카의 주요 서식지인 로트네스트 섬은 네덜란드어로 렛네스트, 쥐소굴이라는 뜻인데, 쿼카를 처음 본 유럽인들이 쿼카를 쥐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저도 언제 날 잡고 쿼카를 보러 간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데, 서호주가 워낙 먼 곳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호주 남쪽의 섬 타스마니아에 서식하고 있는 이 작은 육식동물이 타스마니안 데블입니다. 루니툰에 나오는 테즈가 이 타스마니안 데블인데 이미지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사납고 우는 소리가 기분이 나빠서 영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악마라는 뜻으로 데블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먹이는 가리지 않는 편이지만 시체를 파먹고 로드킬 당한 시체를 파먹고 하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덩치에 비해서 무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는 한 13만 마리에서 15만 마리 정도였던 이 태스마니안 데블이 개체 특유의 안면 암으로 인해서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2007년에는 5만 마리 정도, 2019년, 20년 조사에서는 한 7천 마리에서 12,500마리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예상되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뱀이 없는 뉴질랜드하고 다르게 호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지닌 뱀의 하나인 인랜드 타이판이 있습니다. 독성이 방울뱀의 200배에서 400배 정도 될 정도로 무서운 독을 자랑하는 뱀이지만요. 블랙맘바 같은 다른 독사에 비교하면 성격은 상대적으로 순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물리면 사람은 30분 이내로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뱀이고요. 원래 시작할 때 타이틀은 호주하고 뉴질랜드의 귀여운 동물이었는데 지인분들 중에서 뱀을 좋아하고 애완용 뱀 키우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인랜드 타이판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물론 이 무서운 독사는 애완용은 아니고요. 오늘은 이렇게 호주하고 뉴질랜드의 여러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동물 외에도 딩고라든가 가시두더지, 에키드나, 뉴질랜드 오센트 동전에 그려져 있었던 도마뱀 투아타라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기는 한데 대표적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동물들만 몇몇 추려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 제작 기간이 좀 들쑥날쑥한데 마이크하고 어댑터 주문 등으로 해서 좀 늦어지게 됐네요. 필요한 장비들이 잘 도착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나씩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